자, 내일장 걱정하면서 지금 현재 종가 분위기를 봐야 하는 걸까요? 5,200선과 1,000선 움직임 나옵니다. 코스닥에서도 확실히 1,000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또 1,000을 만들고 이 안에서의 변동이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원웨이는 뚜렷하고요. 자, 현 시점 대응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긴급 진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 함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시장에 모셨습니다. 자, 사실 외국인이 매도 폭을 1조 단위였다가 지금은 조금 줄여내나 싶긴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앞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종목도 눈에 띕니다. 거의 시총 상단주라고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차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종목군이 최근에 또 가장 핫했던 종목인지라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의견을 받아봅니다. 우선주가 달려있긴 하지만 저희는 삼성전자를 놓고 아무래도 시장의 상징성이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 들어보겠습니다. 업황으로 따지면 지금 계속해서 좋은 뉴스는 많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빨리 공급받고 싶어서 HBM4 관련해서 제품 사양을 오히려 낮춰도 괜찮다. 좀 더 스피디한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공급망 확보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 터진 이란, 이스라엘 관련한 리스크가 지금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하방으로 더 짓누른다는 거죠. 어제 14%, 오늘은 또 10% 가까운 낙폭이 나타나면서 단숨에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지금 우리가 펀더 단위로 측정을 할 때 흔들릴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심리일까요? 그렇죠. 뭐 일단 심리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관련된 업황 자체가 아직 뭐 바뀐 건 아니거든요. 뭐 AI 뭐 투자가 위축이 됐다라는 뭐 그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뭐 시장 지금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서 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뭐 1월 기준으로 한 7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의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원유에 대한 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특히 국내 대부분의 원료를 지금 이제 원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 경제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수출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쪽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가 투자할 금액이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도 지금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뭐 무력 충돌 자체가 있은 지가 지금 한 5일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지. 뭐 이게 뭐 2달, 3달 이렇게 갈 걸로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 보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물론 이 정도로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겠지만 뭐 그거보다 짧게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그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HBM4에 들어가는 이제 베이스 다이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갤럭시 S26의 출시가 이제 임박이 되면서 여기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그런 성능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이제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고객사를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올 하반기서부터는 아마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전에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우려감을 이제 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갤럭시 S26이 이제 다음 주부터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 뭐 가격이 조금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AI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 기대가 또 그만큼 크기 때문에 뭐 판매량까지는 줄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분할 매수에 대한 활짝 열린 시각 들어봤습니다. 사실 펀더 이슈로 한다면 당연히 AI 투자의 확대는 대세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리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시켜서 보면은 지금 꽤나 셈법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김정훈 대표님께 여쭤야겠습니다. 지금 보유자와 그리고 보유자의 평단이 6천에서 들어가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판단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은 지금이 또 적기인가? 아니면 3월은 월봉을 음봉으로 만들 가능성.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4주 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딱 3월이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4월, 5월이 실적 발표라면 3월 구간에서는 천천히 들어가야 하는 관점으로 지금 열어놓고 있는지 정말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을 언급드렸는데 대표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도 펀더멘탈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싼 구간이라고 예. 다들 생각하실 거고 그렇죠. 대신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수급과 이제 패턴 예. 그리고 이제 밸류 측면으로 보면은 일단 21선을 이탈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투심의 이탈이 또 추가적인 이탈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점을 잡긴 힘들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지금 내일자리가 아마도 단기 최저점이 될 가능성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아침에 이제 일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삼성전자가 21선을 이탈한 지가 작년 11월에 네.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21선을 다시 복귀를 하면서 최근에 2월 달 들어서만 30% 이상대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의 이격을 5일선 뭐가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격도를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 네.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승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핵심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노무라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30조에서 거의 40조 부근까지도 이제 열어놓고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가 관망의 의견을 일단은 드렸지만은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21선을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또 이제 이 수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우리가 저는 이제 가로치고 단기적인 관망이지만 장기적인 또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좀 유효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2월 달 들어서도 한 달간의 누적으로도 10만 주 이상 매도세를 뭐 개인과 기관, 개인들이 제일 많이 받쳐준 건 맞거든요. 6만 주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인 컬러가 조금 바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환율의 일부 도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숨고르기, 횡보세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그래도 일단 관망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천 구간에서 삼성전자 포모 현상에 느껴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하기엔 너무 애매한 자리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럼 보유한다라는 관점을 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도 사실은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기보다는 기간적인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은 이미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기간적인 조정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충분한 기간 조정 이후에는 저는 그래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는 수급이 조금 더 맹렬하게 들어옵니다. 뭐 괴리율의 차이도 있었겠긴 한데요. 근데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필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망이고 내일 21선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궁금한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또 하나의 주역은 바로 현대차였죠. 현대차 근데 사실 지금 뉴스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베드 국내에서 또 그 국내 판매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그 2월에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현대차도 기아도 동월 최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요. 사실 현대차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현 100차 되는 거냐, 앞으로 100만 원 가는 거냐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달했었거든요. 근데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다시 50만 원 초까지 나타났습니다. 50만 원 지키기의 싸움에 들어갔어요. 다시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봤었던, 열광했었던 이유는 로봇이었는데 그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걸까요, 대표님?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뭐 대외적인 그런 이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는 뭐 지나가는 그런 이제 바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슈가 원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뭐 매도가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그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자동차 판매에 대한 증가 그런 것도 뭐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현대차가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는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세계 탑권의 그런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제조 관련된 그런 이제 공정들을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구글과의 또 협력도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형 로봇에 대한 그런 기술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는 아마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갖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가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뭐 12배,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PER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뭐 로보틱스나 네. 자율주행, AI로 해서 지금 200배의 PER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서 이런 로보틱스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높은 PER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주가 상승 더 여력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의 조정에 맞춰서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쵸. 테슬라의 밸류처럼 이제 현대차가 더 확장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근간에 있는 모멘텀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면 매수가 충분히 또 적기가 될 수 있다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하방 쪽으로 너무 급속도로 내려와서 역시나 삼성전자와 방향성은 그렇다면 같이 가지 않을까. 시장이 돌아서면 그때 현대차도 돌아서는 지점인 것인가 이 포인트가 들거든요. 김성훈 대표님, 현대차에 있어서는 의견을 그렇다면 다른 대형주와 동일하게 가져가도 돼요? 네, 뭐 현대차도 제가 관망 의견을 드렸는데, 관망이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21선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또 관망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대신에 현대차에서 가장 핵심은 정부가 이제 3월이죠.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승인에 가장 크게 또 반응할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가 앞서서 이제 30만 원대 저항대를 1차 상승 랠리로 한 60만 원까지 일단 반등을 크게 줬다가 숨고르기 기간을 일부 보여줬거든요. 2월 달에. 그러면서 이평선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한동안의 이제 숨고르기 기간을 거쳤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시연 영상이 나오면서 또 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뭐 IPO 기대감까지 또 우리가 현대차가 받으면서 68만 원대 구간까지 단기간에 급속도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좀 동일하게 외국인들 수급 공백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 공방전에 따라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아마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좀 탄탄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지금 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뭐 내일 정도에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이런 음봉 길이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한 50만 원대, 55만 원대까지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폭에 대한 지지력은 좀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대차에 뭐 지금 투자자로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워낙에 수급적인 역할이 한번 이제 이 악재가 조금 네. 진정이 됐을 때는 뭐 전차 군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했던 작년보다 오히려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계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다 같이 외국인 수급이 가수급상 잡히고 있거든요.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선순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의 이 무빙을 좀 봤을 때, 지난주를 비롯해서 2월 달 들어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급등을 한 상황에서 보면 또 기아차가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줬고, 맞아요. 또 기아차가 또 올라갔으면 또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좀 따라가는 형국,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게 이제 현대위아가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봤을 때는 뭐 그룹 내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선두주자로 만약에 회복세가 보여질 때는 현대차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모비스, 글로비스, 그다음 또 막내인 또 기아차가 기아까지? 따라갈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정기가 지나가면 현대차 그룹주에 다시 한번 불을 뿜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21선까지 강하게 또 회복을 시키는지 이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재료 단위로 봤을 때 좋기 때문에 시점 단위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기관의 장바구니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지금 1시 30분 구간인데요. 역시나 반도체 투탑 위주로 중심이 잘 들어가고 있고 오늘 좀 새롭게 자신의 존재감을 뿜는 종목이 있어서요. 같이 보고 싶은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사실 지수 풋종목도 아닌데 움직임이 나와서 같이 보고자 하고요. 오늘 또 리포트가 있었던 SK 쪽까지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가네요. 저희 두 종목 점검 받고 싶습니다. 자, 테크윙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테크윙이 다른 소부장주 갈 때 혼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고객향으로서의 그 물량이 좀 지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테크윙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어제 오늘 움직임이 거래량 수반시켜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궁금해요. 전쟁 관련주 아니잖아요. 네, 일단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크윙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못 올라갔었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딱히 어떤 이제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좀 크게 좀 가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이제 핸들링 관련된 그런 이제 장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공정 검사 장비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HBM이나 뭐 이런 뭐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런 매출과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제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 쪽으로도 이런 관련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오늘 요즘에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테크윙 같은 경우도 뭐 자체적으로 보면 그게 나쁜 그런 측면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최근에 못 올라갔었던 그런 측면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윗방향으로 완전히 올리게 될까요? 사실 올 초에 한번 들어가려고 추세를 다시 올리려고 했다가 좌절됐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까지 지금 오늘 또 더 큰 거래량과 함께 시선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거의 7만 원 부근이에요. 근데 현재 구간 5만 2천 원 선 나타납니다. 김성훈 대표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래량이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목표는
안 움직였던 소부장으로 시장이 집중한다면 테크윙이 좀 더 달려주는 것에 힘을 쏟아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테크윙 힘을 좀 쏟아도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일봉보다는 주봉상 보면은 120주선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그래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윙은 일단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못 미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퀄테스트 이제 큐브 프로버, 우리가 정기적 신호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큐브 프로버 장비가 마이크론 콜만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7만 원 고점에 대한 이제 이 고점 벗겨내는 또 상황이 좀 단기간에 마련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소부장의 대장 역할을 했던 또 한미 반도체도 또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근데 한미 반도체도 상대적으로 소부장 가운데에서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를 낸 상황은 아니라서 오히려 저는 테크윈 같은 경우도 이제는 7만 원대의 구간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겠다. 왜냐하면 24년 7월 고점이 7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불과 이제 한 1년 6개월 만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간 행복세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소부장 종목 중에서 일단 이 펀더멘탈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부담 없는 밸류 수준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횡보 구간을 장기간 길게 겼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7만 원 고점까지 생각한다면 부살 매수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죠. 마이크론의 콜 통과가 이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 통과됐고 SK하이닉스 통과됐고 당연히 마이크론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연 소식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수습이 잘 될 것이고 기대감 또한 작용을 다시 반영시켜갈 수 있는 주가권이다. 7만 원 전고 부근인데요. 부담스럽지 않다 의견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긍정이 나왔습니다. 테크윙은 그렇다면 주시를 잘 해보도록 합니다. 기관의 또 다른 픽이었습니다. 4위 종목이었는데요. 순매수 4위 종목 SK입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좀 있었습니다. PBR 상승 구간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향후 상승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46만 5천 원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SK 어떻게 보면 오늘 뭐 HD, 현대, SK 일부 지주격 회사들의 주가는 여전히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함께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체질 개선에 있어서 힘쓰고 있는 이런 종목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를 얹어도 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낙폭을 보이는 종목군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뭘 고를까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님. 그렇죠. 뭐 일단 뭐 SK 같은 경우 오늘 뭐 좋은 리포트가 나왔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이제 리포트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 같은 경우도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 밑에 있는 여러 이제 자회사들의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지주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적이 연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KB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본다라고 해도 근데 자회사들의 그런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이제 모회사기 때문에 지주회사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사주를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주주 환원 체계 확대될 가능성을 오늘 뭐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주 환원책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SK 같은 경우도 자회사들의 실적들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가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들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 SK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체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시장 분위기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분위기와 함께 주가 반응은 나오고 있죠. 근데 주주 환원책이라고 하는 골자로 봤을 때 SK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또 집중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OK 사인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을 보겠는데요. 어제 오늘 그냥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어서 다만 의미가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투신 쪽, 그러니까 최근에 투신 쪽에서 SK에 좀 많이 주목을
하네요.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투신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듬성듬성 들어오는 것이 최근 들어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른 지주격 회사들도 기관이 조금 붙는 것 또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SK에 점수를 줄 수 있을 법한 뭔가의 특징이 있나요? 뭐 특징을 굳이 찾는다면은 네.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SK만의 장점이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딱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SK 이제 스퀘어의 또 지분을 한 예. 30%를 보유하고 있고 또 SK 스퀘어가 또 SK 하이닉스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서도 그리고 또 하나가 SK가 또 매력적인 게 최근 들어서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은 통신주에서 앞서서도 이제 AI와 관련된 이 매출의 수익이 본격화되는 구간으로 돌입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SK 스퀘어가 단기간에 SK 하이닉스보다 작년에 사실 주가 수익률로 보면은 더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스퀘어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음 타자로는 당연히 SK를 우리가 예.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주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SK는 PBR이 한 0. 지금 한 8, 5배 정도 수준 이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PBR 1배 수준에 이제 넘어서는 그런 지수사적인 매력도도 매력도지만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에 또 SK 스퀘어에 대한 지분에 대한 또 이 매력적인 흐름에서 저는 이제 SK를 좀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월봉상 보면은 지지 라인이 지금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대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대를 겪었거든요. 근데 예. 2월 달에 43만 원의 기염을 토하면서 일단 저항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사실 SK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보면은 12월 작년 12월에 61선 터치를 하고 나서 내리 상승을 했어요. 이게 조정 구간 크게 없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정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반등이 나올 때 되면은 SK는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지주사 내에서도 매력적인 이 항목들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온다면 SK를 뽑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룹주에 반등이 있었어가지고요. LG도 있고 LG도 지금 거의 전 계열사가 다 올랐었던 것도 사실이고 HD 현대 또한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워낙 좀 그런 계열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익이 확보된다면 다른 지주 쪽도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니까 다 음봉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SK가 우선순위인지 점검해 주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또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회복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모든 이제 지주사들이 다 같이 회복을 하지만은 그 이후의 주목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SK하이닉스에 대한 1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3월달 이제 말로 들어서면 굉장히 또 많이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 스퀘어에 대한 투자 심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SK 쪽에 대한 이 저평가 영역의 레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부각돼서 본다면 제일 또 선호할 수 있는 쪽은 저는 그래도 SK를 좀 손에 뽑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나온 의미가 또 있고 그리고 주요 계열사의 앞으로의 이익이 뒷받침되는가가 앞으로 여러분이 지주사를 보셨을 때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의 의견이 긍정, 매수로 정리가 되는 종목이 또 나왔네요.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가까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